여러분들 심리학자 잘 공부하고 계시죠? 너무 어렵죠?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했다 보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삐아제에 직접 영향을 받은 두 학자 스캠프와 딘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스캠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309페이지예요. 스캠프는 영국의 수학 교육학자로서 삐아제의 스키마의 개념에 기초하여 연합주의 심리학의 산물인 반복 연습과 암기에 의한 학습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계적 이해를 통한 지적학습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 볼게요. 스캠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스키마 이론에 기초했대요. 그런데 이쪽에 삐아제의 선생님, 삐아제는 쉔이라고 했는데요. 맞아. 이 쉔이라는 게 프랑스어계에서 나온 거고요. 그 라틴계로는 그냥 스키마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 기초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삐아제 이론은 뭐가 있어요? 동화, 조절, 그 다음에 반영적 추상화. 이런 것들. 당연히 인지발달 4단계도 있지만 인지발달 4단계는 좀 이따가 다시 그 다음에 또 스캠프가 반대했던 건 뭐다? 연합주의 심리학의 산물인 그럼 연합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연합주의 그죠? 손다이크 쪽이죠. 손다이크 쪽이라기보다 연합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SR 본드 그 다음에 이거를 강조하는 연, 효, 준비의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원하는 이 연습을 통해서 이 SR을 결국 뭘 만들자? 본드를 만든다는 거는 거의 습관을 강조하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안으로라는 거는 이거에 반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대했고 그다음에 삐아제 이론을 이렇게 합쳤고 그래서 뭘 강조했다? 스키마에 기초해서 스키마 개념에 기초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무슨 이해? 관계적 이해를 통한 지적 학습. 그럼 관계적 이해 그 다음에 습관 학습에 반대해서 지적 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연습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삐아제 이론이 이 스키마가 있어서 이쪽이 발전한 것 같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동화 조절 중에 동화를 강조하고요. 반영적 추상화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는 않았고요. 스캠프는 스캠프대로 이제 이런 과정을 지능이라고 봤어요. 지적학습의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지능 활용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연합주의라는 학풍을 반대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연습이었던 거죠. 연습을 해서 습관이 된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걸까요? 연습을 해서 습관이 된다? 그렇지. 왜 그런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지 모르면서 그냥 그때그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관계적 이해와 반대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도구적 이해인데 연습이나 습관이 되면은 결국은 도구적 이해가 되는데 그런 도구적 이해가 되는 아이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겠죠. 스키마가 형성되더라도 스키마가 지적 학습은 아니고 습관 학습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대돼서 관계적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런 단어들을 좀 봤어요. 스키마의 개념, 관계적 이해, 도구적 이해에 대한 스캠프의 이론을 소개하고 지능 모델. 제가 다 써놨네요. 지능 모델 또는 활용 모델. 맞아요. 스캠프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마부터 이해, 그 다음에 지능 모델, 이걸 지적 학습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습관 학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키마라는 게 뭐냐라는 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직관적 지능과 지능은 뭐냐 이런 게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인간이 어떤 거를 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어떠한 개념을 안다. 그걸 우리 이해한다고 그러죠. 이해하려면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지식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스키마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또 뭐가 되니까? 활용이 되니까. 근데 이 스키마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스키마가 만들어지려면 이해 중에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관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뇌구조, 이 스키마가 만들어진 이 뇌구조를 또 뭐라고 봤다? 그쵸. 지능이라고 본 거죠. 지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세 가지를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키마가 뭔 것 같아요? 피아제는 스키마를 뭐라 불렀죠? 쉔을 뭐라 불렀죠? 뭔가 자동화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가면 쉔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구조, 행동과 조작을 반복 가능하게 하고 일반화할 수 있게 하는 인지구조다. 맞아요. 쉔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뭐라 불렀다? 행동과 조작을, 그럼 나에게는 항상 어떤 행동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행동과 조작을 반복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일반화할 수 있는 인지구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쉔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 만들어진 만큼은 행동이나 조작이 반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가 작았지만 점점점 범위를 늘릴 수가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구조다 이런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피고 화장실에 가서 간단하게 소변을 넣고 그 다음에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는다. 만약에 이 6가지 절차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6가지 절차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뭐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내 모습의 스키마 이렇게. 그런데 얘가 집에서만 그런가요? 오래간만에 놀러를 갔어도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멀리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반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아주 환경이 달라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는 그런 습관적인 어떠한 나의 모습을 스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스키마는 간단히 칫솔질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려운 수학을 논의하는 것까지 다 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뉴런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뉴런 다발이 생겼다. 하지만은 뉴런 다발이라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하는 말이고 수학에서는 스키마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